그러면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카드 먼저 열어봤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이게 서로가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을 때는 얘기를 좀 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뭔가 좀 얘기를 안 하고 꿍한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좀 다사다난했다, 좀 쉽지 않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두 분이 좀 나름의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싸웠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권태기 느낌처럼 이제 싸워도 소용없겠다, 그냥 말을 말자라는 느낌으로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과거에 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관계가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더 답답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좀 싸움과 갈등이 좀 많았었다라고 보이거든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 갈등도 있었고 헤어졌다 만났다도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정말 너네는 심하다, 심각하게 싸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6 번이니까 22, 6, 8, 상당히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여러분한테 "그 사람은 이제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헤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두 분은 정말 다사다난하고 굴곡이 많았었던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성향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 분의 성향은 아직 좀 아이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사람 자체가 뭐 편할 수는 있겠죠. 그냥저냥 뭐 그냥 사람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너무 이제 아이 같은 해맑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좀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사람의 카드를 뽑아 봤을 때는 아이 카드, 애기 카드, 아직은 좀 철이 안 들은 카드들이 많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아이들의 조금 강점이라고 하면은 뭔가요?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고 호기심이 넘치죠.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을 좀 먼저 하는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분도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요? 약간 철부지 같고 안정감이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자체 성향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느낌은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황소고집이 좀 있어요. 남들은 "아니요." 했을 때 자기는 끝까지 "맞아요." 하고 끌고 나가는 그 황소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너무 똥꼬집, 아이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키우는 건가? 내가 자식을 훈육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연애를 하셨겠다.'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지고요. 한번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좀 붕 떠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관계 자체가 이 사람 자체도 '안정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우리 관계에서는 이별수가 깔려 있고, 이 마음 자체를 딱 고정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신뢰 있는 관계로 나가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를 딱 생각하면은 답답함과 좀 권태기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만나면은 너무 행복해. 좋아.' 이런 것보다는 '아 이 사람이랑 자꾸 싸우네. 이 사람이랑은 뭔가 마음적으로 불편하네.'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권태기의 감정과 답답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이 관계에 대해서 나름의 희망을 좀 품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불안정해도 안정감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야. 우리는 뭐 좋아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사람 자체는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는 책임을 져야지.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대방 분이 우리의 관계가 힘들긴 하지만 이 힘든 관계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쪼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졌을 당시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 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했을 때는 크게 불안하고 답답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 중에 하나였다. 그냥 뭐 '평소에 많이 헤어지는데 뭐 이걸로 헤어지는 걸로 힘들겠어.'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헤어졌을 때 막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거 못 했네. 이것도 해 봐야겠다. 저거 못 했네. 저거 해 봐야겠다.' 요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아마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나 또 헤어졌어. 놀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헤어짐은 그렇게 마음에 크게 와 닿는 헤어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날들 중에 있는 그런 헤어짐이지 막 어려운 그런 헤어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렇게 헤어지더라도 '또다시 기회가 있겠지. 뭐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 분의 뭐 이게 사귀었다 헤어졌다 하는 그 패턴 자체가 싸우고 헤어졌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뭐 말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두 분의 이런 헤어짐 자체는 뭔가 그렇게 크게 이 사람한테는 와닿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다시 만나겠지 뭐.' 이런 느낌이 좀 큰 것 같고요. 한번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과 생각도 열어볼게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같이 잘 가야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좀 책임감 어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양방향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건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이 사람 나름 여러분들한테 좀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함께 잘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성격의 차이라든지 성향의 차이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성격의 차이와 성향의 차이는 사실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그 상황이 끝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고 서로가 좀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걸로 일어나는 좀 다툼들 그것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답답하다.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건 정말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분 자체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좀 많이 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현 시점 마음은 어떤가도 열어볼게요. 지금 현재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자체는 너한테 일부러 신경을 안 쓰는 거고 나도 지금 뭐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은 하기는 하는데 먼저 연락을 하면은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일단 연락은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더 만나거나 뭐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한다거나 좀 너 외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갖고 있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도 있고 고집이 상당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와야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할 수도 있겠죠. 마음속에는 '아 내가 그냥 먼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지금 마음으로서는 좀 먼저 연락하면은 창피하고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나의 이런 힘든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 여러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약간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몰랐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답답한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연락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가 내 성격 알지. 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지. 내가 또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알지. 그러니까 너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워낙에 또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먼저 연락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태도 자체는 어떠냐면요. "재회하고 싶지. 근데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라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 너가 재회를 바라는 거지 나는 굳이 뭐 재회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치만 속내는 어떤가요? 이 사람은 자기 속내를 감추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 자체는 재회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카드, 두 번째 카드에서도 보면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걸로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랑 재회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좀 진지한 미래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자주 싸우고 다투고 답답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뭐 같이 가야지 우리 관계는. 우리는 워낙에 또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연히 함께 하겠지라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회는 '당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헤어지는 거, 완벽하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우리는 그냥 하나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헤어진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만나는 거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당연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회가 될 거야.'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 저는 이렇게까지 재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재회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 자체가 너무 좀 이 관계에 대해서 갑질을 하려는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굳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왜 그러나도 열어볼게요.
데스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일단은 연락을 해도 지금은 내가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연락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연락은 하고 싶은데 행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막 연락한다거나 뭐 생각 없이 뭐 친구들 논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동력이 굉장히 좋은데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행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 안 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로 봤을 때는 나는 아직 사실은 너를 좋아하지만 지금 내가 먼저 연락하기도 좀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먼저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아직 마음도 있고 너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자기의 욕심이 큰 것 같아요. 자기의 욕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로서는 좀 피곤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매우 기다리고 있고 누가 한번 이기나 좀 버텨보는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분의 행동 변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버팁니다. 일단은 버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먼저 뭔가 행동을 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1주 차에는 엄청 버텨요. 근데 2주 차에는 '아 뭐지? 내가 뭐라도 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적인 부분은 2주 차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3주 차도 계속 눈치 보고 여러분들 주위를 맴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3주 차 때 이 사람의 행동적인 느낌이 크고 4주 차에도 행동적인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 주일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신다면 상대방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오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사람 자체가 2주 차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잘 만나 보자.'라는 태도로 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분의 재회 흐름도 2주 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연락해 보고 싶어요. 지금 뭐라도 해 보고 싶어요."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 주일만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일 말까지도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 사람의 행동, 태도 이런 거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하는 기간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생길까 봐 좀 걱정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카드를 열어본 바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한번 여사친이나 남사친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막 여러분들만큼 깊이 있게 만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만난다? 요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갑과 을의 이런 관계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이고요.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지도 중요하죠. 두 분이 만나면요. 만나긴 만나요. 재밌게 만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답답한 부분들은 풀리진 않습니다. 지금 30, 40, 50, 53, 538 이잖아요. 일단은 두 분의 성향 자체가 안 맞아요. 근데 성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맞는 거를 알고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일단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상대방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싸웠다가 만났다가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지 내가 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슈퍼땡스로 남겨주시는 거는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카드 먼저 열어봤는데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떨까? 두 분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불안했었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되게 괜찮은 관계라고는 보이거든요. 되게 서로가 즐겁고 재미난 그런 관계라고는 보여지는데 뭔가 안정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네요. 두 분은 뭔가 좋게 좋게 지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잘 지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뭔가 그 안에 안정감과 깊은 신뢰 이런 게 좀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컵 카드 자체가 깨진 카드라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한 관계였다거나 아니면은 좀 썸이었다거나 뭔가 시작해 보지도 못했던 관계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초입이 좀 약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아니에요. 저희 장기 연애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굳건한 신뢰가 있었겠지만 그런 신뢰가 좀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안정감이 좀 부족했다.' 깊은 관계가 되려면은 서로가 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암장 카드를 같이 열어도 같은 카드가 나와요. 암장 카드를 열어도 되게 불안정한 그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좀 불안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상대방의 성향을 열어봤을 때는 그래요.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는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순수하고 해맑은 느낌이 커요. 이 의미가 뭐냐? 현실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과한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기분 좋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랑 얘기한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 본다면 현실성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상대방이 좀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기는 할 거예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약간의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애함에 좀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급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먹거나 뭔가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거를 해야 하는 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느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성향 자체가 아직은 좀 철이 덜 들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책임감도 있고 도전적이고 이런 거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연애 상대로서는 뭐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로 열어 봤을 때는 뭔가 좀 불안정하다. 이게 좀 얼마 안 된 커플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 자체가 뭔가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사회 초년생의 느낌? 아니면은 아직 좀 성장을 해야 되는 아직 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아직은 진짜 딱 안정감 있게 연애를 이끌어가는 거는 많이 약하다고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사회성도 좋고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주변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사람들 말은 그렇겠지만 사실 만나고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아직은 어리고 해맑고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은 좀 결혼까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요.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첫 만남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푹 빠졌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올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는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우리는 정말 운명적으로 잘 맞아. 우린 진짜 인연이 깊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건 진짜 행운이야. 난 이 사람을 만난 게 정말 천운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쪼끔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좀 여러분들이 쪼끔 더 대단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난?'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로 합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잘 맞는 커플이야. 우리는 좀 서로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커플이야.'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상당히 좀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 나름 만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헤어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는지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헤어졌을 때 당시 마음은요,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치도 좀 많이 봤고, 진짜 나랑 멀어지자는 건가? 정말 나랑 시간을 갖자는 건가? 나랑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약간 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거든요. 근데 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헤어짐을 번복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붙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을 당시의 마음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름의 자기의 든든한 좀 후원자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관계를 잘 이끌어 갔었던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을 많이 믿고 따랐던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헤어졌을 때는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몇 번씩 좀 곱씹어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과 생각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드는 감정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진지하게 잘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진짜 수백 번 바뀌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잘 살면은 분명히 우리한테도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아무렇게 해도 뭐든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좀 공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아니야. 어차피 나 안 받아줄 거잖아.'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공존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커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가 굉장히 절절하거든요. 애절하고 절절하고 '나 진짜 너만큼 괜찮은 사람 이제 못 만날 것 같아.'라는 마음이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절절한 마음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의 현실적 마음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짜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뭔가 노력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나 진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되게 아직도 불안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고 답답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너는 마음속에 내가 없잖아. 너 생각 속엔 내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 자체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진짜 뭐라도 말해 보고 싶고 대화라도 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를 안 받아줄 것 같고 나를 뭔가 차단한 것 같고 나와 좀 끝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치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을 정리한다거나 여러분들을 지운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좋았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인데 정리한다는 게 일단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정감도 얻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어 해요. 그치만 '다가갈 수가 없다.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무엇일까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를 좀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내려놨다. 나는 이제 뭐 그런 게 없나. 나는 이제 좀 가능성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좀 이렇게 살려냈으면 좋겠다. 다시 나에 대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시 으쌰으쌰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도 보면은 함께하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고 나를 좀 잘 받아 주고 '나와 재미있게 가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어도 '난 충분히 고마울 것 같다.'라는 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재회에 대한 마음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회에 대한 마음 자체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기는 해요. 재회를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의 걱정과 고민이 있잖아요. 무조건 잘 만나는 게 아니고 잘 맞춰가야 되는 게 많고 또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정리한다거나 지우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내가 계속 가지고 갈 거고 지금은 당장 내가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쉬는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마음 자체는 하고 싶어 하지만 일단은 좀 나에게도 정리할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연락을 이렇게 또 안 하려나도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되게 칼같이 끊어낼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고 연락을 해도 끊어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좀 머리를 쓰려고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락해도 답장도 안 올 거고 뭐 무시당할 거 아니까 어떻게 해야지 답장이 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연락이 올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열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현실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가끔은 심플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너무 깊이 생각하게 되면은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랑 좀 편안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이 사람과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거를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너무 그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의 그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내 마음,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심플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 나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좀 주차별 흐름 어떤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당장 1주차부터 뭐 제외 흐름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오히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일주일 안에 재회 흐름이 들어올 것 같아요. 2주, 3주도 봤을 때는 들어오기는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 마음이 붕 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타이밍으로서는 일주일 안에 연락이 안 오거나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은 2주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비워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4주 차에 한 번 또 뭔가 재회 흐름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두 분에게 있어서 재회 흐름 자체는 1주 차에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상대방도 보면요. 1주 차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똑똑똑 노크를 할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상대방의 행동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2주 차, 3주 차에도 상대방이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한다거나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보는 게 있어요. 다만 1주 차에 상대방이 조금 가볍게 연락하는 느낌? 안부를 묻는 느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언짢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차에 오는 연락은 상대방이 조금 가볍게 오는 연락일 수도 있다. 그치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결국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진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을 한 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벼운 의도라든가 여러분들을 찔러 보기 위한 연락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좀 괜찮다면은 좀 잘 받아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잘 만날까잖아요. 만나면은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깨진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다시 만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건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좀 '너무 어리다. 너무 해맑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좀
키워낸다. 이 아이를 내가 좀 이렇게 성장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만난다면 좀 잘 만나실 수는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쪼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그래 뭐 한번 믿고 내가 잘 이끌어 볼게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아우 저는 뭐 괜히 다 큰 성인을 제가 왜 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을 시켜 주고 내가 좀 기르듯이 내 마음에 참을 인자를 새겨 가면서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쪼끔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체의 그 마음은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 주고 정말 나에게 진심이니까 여러분들의 좀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리딩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남겨주시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먼저 봤을 때는 지금 관계 자체가 상당히 좀 붕 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건지. 좀 이별을 했다거나 좀 서로 시간을 갖는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서로 되게 친구 같은 느낌? 편안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 만나왔었던 그런 관계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된 관계라고는 보여져요. 이 관계가 막 단순하게 뭐 1 주일, 2 주일 알았다거나 뭐 한두 달 알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다거나 좀 상당히 긴 기간을 알고 지낸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최소 6 개월 이상은 좀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오랫동안 이 관계를 이어왔기도 했고 좀 잘 케미 맞게 지내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지금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암장 카드를 열어도 20일, 22일, 3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되게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단순한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을 했다거나 조금 서로를 많이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별이 생긴 이유가 뭔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약간 두 분의 기준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만 없어도 서로가 너무 잘 지내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관계가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상대방의 성향도 열어볼게요. 상대방의 성향은요, 일단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말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고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이 말을 좀 상당히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좀 홀린 듯이 듣게 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상당히 좀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되게 똑똑하고 자기의 입속을 되게 잘 챙기는, 자기는 좀 손해를 안 보려는 게 있어요.
살짝쿵 좀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손해 본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둘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만나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 오랫동안 만난 이유도 여러분들이 참아 주고 여러분들이 손해 보더라도 그냥 맞춰 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좀 오래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의 공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상대방 분 자체는 상당히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갔을 때 상대방의 의견도 좀 듣고 좀 받아주고 그렇게 조율을 해 가면서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는 건데, 이분 자체는 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커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마음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에게서 여러 번 좀 설득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방의 성향을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느낌은 아니라고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려했으면 배려했지, 이분은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행동을 했던 터라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 여러분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편하게 선택을 하고 나 혼자 편하게 결정한 게 아니고 나는 나름의 너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힘들었다,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너도 너 자존심 진짜 세고 나도 너한테 맞춰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마음의 상처 엄청 많이 받았어, 이런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내가 많이 맞춰준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관계, 내가 마음을 많이 썼던 관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두 분이 사귀시면서 서로 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자기의 식대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의 성향상 여러분들도 웬만해서 좀 참지 않고 이 사람이니까 좀 받아주고 참아주지, 여러분들도 많이 참아주지 않는 성향이잖아요. 그냥 할 얘기 딱딱 하는 똑부러진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참아 주다가 어느 순간 나 잘못 건드리면 그때 여러분들도 좀 화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관계는 좀 힘들었던 관계, 마음고생을 했던 관계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이랑 헤어졌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헤어졌을 때 이 사람은 좀 안정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안정감이 들었나.'로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과 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잖아요. 많이 힘들고 불편했는데 헤어짐으로써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싸울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평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얘기를 했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거야.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 비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탓을 여러분들의 탓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문제로 우리의 좀 차이로 인해서 헤어졌다라기보다는 "너 때문이야." 이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도 상대방 분이 상당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 분이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헤어짐 모든 것은 당신의 책임이야."라고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도 열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감정 자체가 엄청 나쁘진 않아요. 뭔가 현실적으로는 '너를 만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능력도 있고 주도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만큼 좀 현실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괜찮았던 사람? 요런 게 좀 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되게 외모적으로 예쁘셨거나 멋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의 그런 외모적인 모습을 좀 예뻐라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아 걔 진짜 예뻤지. 아 걔 진짜 멋있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같이 가도 막 내가 으쓱해지는 느낌?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나도 이 사람처럼 멋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현 시점 마음은 어떤가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현 시점 마음은요. 아까는 "너 때문에 헤어졌고 나도 이제 너 뭐 잊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어요, 헤어졌을 당시에는. 근데 지금 마음은요. 그래도 진짜 이 사람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정리할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마음 자체는 '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은근 상처받은 거 있어도 있거든요. 아까도 이 사람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다 너 때문이야."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좀 상처받은 거 있고 나도 아직 마음이 아물지는 않았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치만 지금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를 좀 어떻게 보냐로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 좀 상처받았어."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되게 작아요. "나 너 현실적으로 너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 한번 붙잡고 싶어. 근데 뭔가 나 좀 자존심도 상해." 이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마음 자체는 좀 여러분들에게 있고 '다시 잡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냐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자존심도 세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자기 주장하면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는 말을 좀 따라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 때문이야." 이게 되게 있었잖아요. 이분이 "너 때문에 헤어진 거야."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다 책임져. 너가 잘못했던 거 인정해." 이런 게 되게 커요.
사실 싸움이라는 게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겠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거를 좀 풀어내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나 화났으니까 일단 네가 먼저 사과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은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약간 좀 이기적인 태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딱 한마디로 하자면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나한테 연락해." 이거 같아요. 굉장히 좀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이런 것도 아니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먼저 해." 이게 되게 크기 때문에 살짝 제가 여러분이라도 조금 '이 인간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단 마음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도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우 아니에요. 저 그냥 버릴래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일단 그러면은 이 사람 재회에 대한 마음도 열어 볼게요. 재회의 마음이 어떨까? 일단은 고민한다. 요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을 막 쉽게 지운다, 잊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을 딱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람을 만날까? 어쩜 저렇게 멋진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이 만나온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만큼 정말 괜찮은 사람은 못 만나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각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쉽다면 절대 아쉬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고민이에요. 재회를 하려면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연락이 안 오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재회를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는 하지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연락은 또 왜 안 할까도 열어볼게요. 네. 연락은 왜 안 할까요? 뭐 일단은 자존심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진짜 이 사람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당히 되게 멋있죠.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자존심만 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남한테 굽히는 게 진정한 기가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버텨요. 그냥 "안 할 거야. 나 자존심 상해서 절대 행동 안 할 거야." 이런 게 좀 크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어떤 말이 좀 하고 싶은지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나 복잡하다." 이거예요. "나 복잡해. 그리고 나 아직 너한테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서 지금 다가가기가 힘들고 너한테 말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널 좋아하기 때문에 너도 날 좋아한다면 너가 먼저 좀 나의 이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남아 있어요. 이거 로즈 카드 자체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나 아직 너 보면 설레.' 이런 마음인데 아직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카드 상당히 칙칙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답답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 너가 좋은데 나 지금 너무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너가 그것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마지막 타임이 나왔죠. 그 사람이 어떻게 좀 행동할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1주차 절대 안 움직입니다. 2주차도 절대 안 움직이고요. 참 버틸 만큼 버팁니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2주차, 3주차까지도 절대 안 움직여요. 그냥 지켜보거든요. 어디 누가 한번 이기나 고집 부리면서 계속 지켜보는 느낌이 커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너져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집니다. 4주차에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마음이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올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잘 지내는 척하고 별일 없는 척하고 그러지만 상당히 내면이 복잡하고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깝고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4주차에 연락 오고 행동하는 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의 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재회적인 부분은 만나는 거 재회 흐름 자체는 당장 1주차에는 없습니다. 뭔가 없고 2주차에 만약에 두 분 사이에 뭔가 겹진이 있거나 그러면은 마주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뭐 종종 마주친다거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은 2주, 3주차에는 생길 것 같지만 그게 재회로 이루어진다까지는 아닙니다. 아마 깊이 있는 얘기를 4주차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과 빠르게 재회가 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기본적으로 4주는 소요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존심 싸움도 해야 되고 이 사람과 또 성향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둘 다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맞춰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잘 만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땐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비우고 이 사람한테 좀 여러분들도 강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간 내가 많이 봐주고 참아줬다면 이제는 참아주고 받아주지 말고 여러분들의 요구할 거 요구를 다 하시고 서운한 거 다 얘기하고 싫은 거는 확실히 표현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좀 조련을 시켜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슈퍼땡스로 남겨주시는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 카드 열어봤는데 좀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이 되게 엮여 있거든요. 이 엮여 있는 게 자꾸 이 사람과 멀어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 사람이랑 엮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두 분이 진짜 어떠한 인연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좀 애증의 관계?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믿고 싫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측은하고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들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는 좀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는 '아 좀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가 좀 살짝 많이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되게 잘 풀리고 좋은 관계라는 느낌보다는 안 풀리고 답답하고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보이지 않은 문제도 있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사실은 두 분의 관계가 조금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때는 서로가 좀 이렇게 놓아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자꾸 우리가 계속 만나고 함께하는 게 안 되고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감춰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두 분이 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마주쳐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비밀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는 서로 우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만 가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암상 카드를 열어보면은 30번, 40번, 44번, 448번이네요. 두 분의 관계가 이미 좀 끊어진 걸로 나오기는 해요. 관계가 끊어진 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싸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주 다투고 자주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특성도 되게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두 분의 관계는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은 느낌이 보여져요. 그러면 상대방 폰의 성향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의 성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좀 추진력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너무 성격이 급하고 앞뒤를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사실 좀 불안불안하게 비춰지는 게 있거든요.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추진력 있게 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지만 너무 이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느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 자체가 성향이 좀 불안정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걸로 보여져요. 그 성격 자체가 얌전하고 착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성격이 드세고 강한 느낌도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좀 제가 좀 나름의 좀 생각을 해 보면 자라온 환경 자체가 곱상하게 자란 느낌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산전수전을 다 겪고 힘들게 살아온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진짜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강한 사람이고 그만큼 기도 센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치만 내면은 조금 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자기의 감정을 좀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앞에서는 웃고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말 한마디로 갑자기 기분이 돌변해 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좀 성격의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 자체가 좀 구속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애,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과 연애는 누군가에게 구속당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연애를 하려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 구속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유롭게 좀 연애를 하는 걸 좋아하지, 누구 한 사람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고 이런 거를 별로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애로
나이로서는 뭐 그래도 진짜 양보해서 연애는 할 수 있겠지만 미래까지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면은 상대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그러네요. 우리의 관계 자체도 이 사람은 좀 서로가 좀 자기 주장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의 관계는 평탄한 건 아니었다. 되게 힘든 관계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크고요. 우리 관계 자체가 좀 좋은 건 좋아요. 좋을 땐 정말 좋은데 잘 맞을 땐 정말 잘 맞는데 한 번 또 아니면 한 번 또 뭔가 엇나가면은 그걸로 정말 크게 싸우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나빠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나쁘다가도 어느 순간 좀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는 좀 서로가 집착을 한다거나 서로가 좀 놓지 못한다거나 서로를 좀 계속 마음속에 두고 있는 느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헤어지기는 했지만 서로가 헤어졌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싸우고 좀 멀어진 거지 완전히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정도로 되게 질긴 관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헤어졌을 때 당시 마음이 어땠는지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과 헤어졌을 당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봤다라고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눈치도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졌다고? 에이 설마. 우리는 뭐 항상 헤어지고 만나고 반복이었는데 진짜 헤어졌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진짜 헤어진 건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본 것 같고 지금 데스 카드가 좀 여러분들 카드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걸로 봤을 때는 우리의 관계? 그래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헤어지자는 거야? 아 뭐야 그냥 헤어져?'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사실 마음 자체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그냥 정리해 버려.'라는 마음도 살짝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100% '정리할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요. 여러분들을 막 잊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랑 내가 함께 가야지. 이 사람이랑 그래도 좋게 가야지.' 이런 마음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여러분들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좋기는 좋아. 그치만 '안 풀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좋은데 우리 둘 사이에 자꾸 고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그거는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안 풀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딱 들었 생각을 했을 때 드는 생각 자체가 '이 사람 좋아. 좋은데 이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답답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뒤로 카드 자체가 집착하는 카드거든요. 이 사람을 못 놔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계속 미련이 있어요.'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놓지 못하는 게 이 사람도 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 속마음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랑 분명히 현실적으로 만나는 게 어렵겠다, 불안하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지우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련과 아쉬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화가 났다거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안 좋다거나 좀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커요. 다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또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내가 뭐 하는지 좀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나 봅니다. 지금 이 상대방 분이 어떠한 뭔가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SNS를 계속 올린다거나, 뭐 괜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막 건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좀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데도 계속 무관심이고 관심 없어 하는 모습이 이분 입장에서는 살짝 서운함으로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자기에 대해서 내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 자체도 내려놓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정리를 했나 보다. 진짜 나를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좀 내려놓지 않고 나를 좀 정리하지 않고 좀 나를 지켜봐 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회를 하고 싶어 할까 했을 때는 좀 두려운가 본데요. 여러분들이랑 재회에 대한 마음을 딱 떠올렸을 때는 두려운데, 이게 뭐가 두렵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한 게 있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실수한 거 혹은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화를 많이 낼까 봐, 여러분들이 조금 나의 잘못을 꺼낼까 봐 그런 게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뭐 얘기를 할까 봐 뭐 그런 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직면하는 게 무섭다거든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자꾸 재회에 대한 마음을 열어보는데 놀라서 도망가, 무서워서 도망가, 이런 카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도둑이 재발절인 느낌이 크거든요. 재회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한 잘못이 드러날까 봐, 내가 한 실수가 보여질까 봐 그런 게 좀 두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하고 싶어는 해요. 그치만 쉽게 재회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회를 하려면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직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직면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용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직면을 아직 무서워하기 때문에 재회를 하고 싶어도 재회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계속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사람 못하네요. 좀 연락을 해 봤자 여러분들이 좀 칼같이 끊어낼 것 같고,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의 상처를 준 것도 있고 미안한 게 많고, 이런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신감 있게 좀 내가 사과를 하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이 사람은 용기조차 없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못하는 느낌이 크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연락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좀 하고 싶은 말을 보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칼같이 끊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았던 추억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억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칼같이 끊어내고 정리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좀 차갑거나 여러분들이 좀 무신경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무신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추억팔이, "우리 과거에 좀 좋았었던 기억이 있지 않니? 한 번만 우리 좀 더 다시 대화를 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좀 주차별 흐름, 그러면은 한번 상대방 분의 행동적인 부분 어떨까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대방 분의 행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당장 일주일째 어떨까? 안 움직입니다. 이 세 개 카드 자체가 나는 너무 완벽해서 움직이지 않는 카드거든요. 나는 지금 뭐 움직일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지금 너무 괜찮아. 난 그래서 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일주일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얘기를 한다거나 여러분들 보이게끔 행동하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보란 듯이 막 크게 얘기한다거나, 일부러 보란 듯이 뭐 자기 SNS를 올린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2 주차 때는 상대방이 결심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반응이 자꾸 없다 보니까 상대방은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 주일 차에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2주 차에는 자기도 좀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행동이 아마 3 주째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4 주에는 그렇게 행동이 크지 않은 걸 봐서 2 주, 3 주에 굉장히 열심히 좀 행동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보이고요. 두 분의 흐름을 좀 봤을 때는 2주 차에 좀 대화를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2 주, 3주 정도 계속 있고요. 아마 제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2 주차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당장 1 주차에는 끊어진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느낌보다는 좀 끊어지고 싸울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1 주차에는 이 사람과의 마찰, 만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선을 긋는다거나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2주 차에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2 주차부터 대화를 나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대화가 통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분의 재회 흐름이 좀 그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두 분이 만나더라도 잘 만날 수 있냐죠. 잘 만날 수 있을까요? 28 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되게 인연이 질겨요. 그래서 이게 쉽게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라고는 보여지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은 서로 감정만 상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 자체가 워낙에 좀 마이웨이 스타일이고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마이웨이 스타일로 가야지만 이 관계가 좀 그나마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상대방 분의 성향이라는 건 솔직히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그 자체를 이해를 하고 받아줘야지만 이 관계가 그나마 가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아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니까 내가 몇 번 봐주는 거지 여러분들도 성격이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받아주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좀 강인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100% 이해하고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리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슈퍼땡스로 남겨주시는 응원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과 따뜻한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